지니스 오프닝 픽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대지수 반등합니다. 간밤에 미국장도 역시 낙폭과대 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볼까요? 네, 미국도 낙폭 과대 속에서 유로화 강세로 인한 달러의 약세가 기반이 되면서 시장 반등했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주들의 선전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환율 급등에 이어서 오늘 한 6원 25전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 좀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매도 유지되는 상태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가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또 인공지능 섹터주들도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MWC 헤드셋 기대감으로 인해서 선익 시스템 급등해주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반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차 전지주들 테슬라의 흐름을 따라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 시간 통해서 펫배터리 쪽들 말씀드렸는데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등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첨가제 쪽에 첨보도 반등에 나선 모습, 엔켄과 또 일지머티리얼즈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화기업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섹터주들은 기존의 강세 종목군들 좀 변동성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좀 엔터주 흐름도 좋습니다. JYP 엔터랑 YG 엔터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오프닝 섹터 쪽에서 본다라면은 좀 항공주 소폭 좀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화장품 섹터도 일부 좀 반등 속에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소비 섹터주들은 아직까지 좀 눌려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항공주와 여행주 이쪽은 살짝 좀 반응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많이 빠졌던 섹터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보시면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지수 상승을 좀 이끌면서 2차 전지 셀업체들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던 쪽에서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오늘 강세 보여주면서 지수 견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2426포인트까지 시장 지금 회복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행주 같은 경우는 LCC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LCC주들 같은 경우도 횡보하거나 좀 조정받았지만 낙폭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니스 오프닝 픽에서 전략 알아볼까요? 첫 번째 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강세입니다. 네, 간밤 테슬라도 5%나 올라줬고요. 그리고 또 이 폐배터리주 어제 에코프로가 또 워낙 랠리를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장까지 이제 배터리 관련주의 상승이 일단 나왔는데 또 항상 늘 고민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어떤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 되나?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네, 폐배터리는 어차피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강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폐배터리 쪽의 산업이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좀 관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진짜 저희가 에코프로를 계속 관심 있게 본 게 10만 원 밑이었었는데 어느덧 저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들의 강세도 좀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성일하이텍의 초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세비캠도 따라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모 화학도 급등세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폐배터리 섹터의 강세, 또 일단 2차 전지 섹터 안에서의 또 순환매, 지금 오늘은 또 일단 첨가제 쪽하고 셀업체들 이쪽이 좀 지수 상승을 강하게 좀 이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차 전지 섹터는 성장주 섹터 내지는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좀 지수를 이끌어줄 수 있는 흐름인데, 일단 테슬라가 일단 투자자의 날 3월 1일이죠.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요새 반값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폐배터리 쪽들은 역시 이제 유럽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요. 실적에 있어서도 계속 기대가 이어지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발주들, 폐배터리 섹터 안에서의 후발주, 또 2차 전지 소재 섹터 안에서의 후발주,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2차 전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폐배터리는 정말 다가오는 큰 시장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 170% 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 폐배터리 관련주들 에코프로 계속된다면은 그 안에서 계속 추세 우상향 해 나갈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일단 종목 순환매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섹터 안에서 키 맞추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를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덜 올라온 종목들 찾아내시거나 아니면 선조정 받은 종목들 찾아내신다면 계속 중간중간 수익이 있습니다. 요새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 빠졌다가 테슬라만 오르면 그냥 오르잖아요.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첨가제나 소재 섹터 중에서 구리동박도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반등하는 것처럼 또 응급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섹터 안에서 그 섹터 안에서도 또 이제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계속 활용하실 필요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하자는 전략 주셨고요. 또 전기차에서는 현대기아차도 경형, 소형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면서 올해 라인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저가 전기차들이 배터리 밸류체인에 추가적인 모멘텀 제공할까요? 일단 지금 전기차 쪽들이 지금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는 상태고 제가 봐도 현대차 같은 경우 가격 매트가 확실히 좀 있습니다. 테슬라나 이런 쪽들 워낙 치고 나간 상태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자동차 쪽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본다라면은 조금씩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판매 대수도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지급하는 일단 딜러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도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전기차 이슈를 같이 엮지 않아도 현대차 자체만으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라인업이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차 부품 이런 쪽들 이 부품 쪽들을 조금 선별해서 보신다라면은 2차 전지와 함께 같이 연동해서 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부품주 주목해 주셨고요. 이어서 지니스 오프닝 픽 두 번째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강세입니다. 특히 하드웨어 관련한 장비주들의 상승세 눈에 띄는데요. 어떤 모멘텀 있을까요? 이제 MWC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죠. 제가 봐도 일단은 지금 삼성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들에 대해서 다시 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이 OLED TV 다시 또 생산한다는 좀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모든 헤드셋이 메타버스가 됐던 인공지능 챗GPT가 됐던 그 외에 다른 뭐든지 됐던 간에 디스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관건인데요.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하드웨어가 일단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선의 시스템 급등하고 있죠. 여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다시 또 전고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벌써 3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계속 2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에 있었거든요. 상당히 좀 급등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후발로 메타버스 섹터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등도 따라 올라와 주고 있고요. 덱스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 섹터 쪽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주들의 좀 순환매도 보셔야 되는데 MWC 좀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은 향후에 애플에서 나온 여러 가지 기기들 당장 지금 바로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계속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인 선익 시스템의 흐름을 보면서 하부 섹터에 있는 종목들, 왜냐면 지금 보시면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 가격이 워낙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후발로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도 좀 흐름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섹터주들 안에서도 좀 순환매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은 지난달 말에 벌써 정배열 전환은 마쳐놨고요. 이후에 한 달 딱 있다가 오늘장에 60%가량 지금 2월 들어서 오름폭이 그 정도입니다. 60%의 시세를 주면서 2월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20% 급등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 알아볼까요? 지니스 오프닝 픽 보시죠. 엔터주 강세입니다. 엔터는 연초부터 정말 많은 시선이 몰리고 있는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엔터계의 빅뱅 가능성, 또 이렇게 되면 또 독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후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부장님께서는 온라인 쪽에서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정 부분 행동주의 펀드들이 뭔가 좀 대주주의 그런 사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우는 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심어주고 있고 또 주주들한테 가치를 돌려주는 쪽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좀 대주주의 오너십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좀 틈새를 좀 파고들면서 주주들의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계속 좀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보시면 이제 뭐 한진칼도 그랬었고 뭐 오스틴 임플란트도 그랬었고요. 뭐 지금 보여지고 있는 SM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사실 엔터주들은 좀 지갑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이브도 지금 초강세 보여주고 있고 JYP, 뭐 YG 엔터, 뭐 카카오 엔터가 이제 끼어들면서 이제 대지갑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엔터주들도 어느 정도 뭐 변화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을 보고 있고요. 올해 또 엔터주들의 실적도 계속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가 다시 지금 SM을 공략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엔터주들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좀 자극을 받고 있고요. 다른 엔터주들까지도 그런 뉘앙스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좀 꾸준히 관심 필요해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뭐 덜 올라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계속 좀 꾸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조만간 블랙핑크 재계약 앞두고 있는데 워낙 몸값이 높아서요. 재계약이 불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 분이 계시던데 오늘 3%의 상승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에서 세 가지 섹터 알아봤습니다.